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3일 동안 같이 부가가치세 공부하게 된 김강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딱 책 받았을 때 아무래도 책이 좀 많이 두껍죠. 예, 이 뭐 20시간에 1500페이지 넘는 걸 한번 다 봐야 되니까, 내용,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꼼꼼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이나 뭐 시행령 이런 거 다 얘기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제조 쪽에서도 좀 오셨고, IT도 오셨고, 도소매, 건설 골고루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예규나 판례 중에서도 꼭 아셔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첫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 기본부터 해가지고, 특히 뭐 여러분들 조심하실 뭐 공급 시기라든지, 뭐 또 적용받는 영세율이나 면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쭉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차가 다음에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개정세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이제 부가세 예정신고 하신 회사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확정신고만 하시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개정세법 중에서 조금 참고할 것만 몇 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28페이지. 자, 2020년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그래도 그냥 한번 물론 이제 과정 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한번 또 시간 있을 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1번이 예정 고지 대상의 영세법인 사업자 추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알고는 계실 거는 이게 원래 예정 고지는 개인 사업자한테만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1, 2, 3월 달에 1, 2, 3월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작년 직전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해서 우리가 납부했던 부가세의 반을 고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개정사항 잠깐 보시면 예정고지 대상의 영세법인사업자 추가해서 그 두 번째 거에 예정고지 대상의 수익금액이 1억 5천. 그러니까 예정고지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3개월 단위로 고지한 대상의 수익금액 1억 5천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이거는 스스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냥 국가에서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금액 기준 1억 5천이라는 거. 보시고. 매출액 기준. 자, 그러니까 뭐 그게 3개월 단위로 1억 5천이니까 연 단위로 얼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가산세는 1% 아니면 2%대 가산세를 맞죠? 공급가액에.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가산세 부담 완화해서 뭐가 하나 생겼냐면,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때는 이제 몇 프로를 내는 거냐면 1%만 내라. 원래 2%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본점하고 지점하고 있는 회사가 원래 지점에서 발행해달 세금계산서를 잘못해서 본점에서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사고 친 거죠. 예. 그런데 예전 같은 거 2%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야? 1%만 내라 이 얘기죠. 본지점 헷갈려서 이렇게 많이 끊게 되면은, 그래서 그 1% 단위만 이렇게 조금 낮춰줬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그러니까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 실은 뭐 1,000만 원짜리인데 3,000만 원 적었다. 그렇게 공급가액을 했을 때, 그럼 예전에는 3,000만 원을 다 문제 삼았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차이 나는 것만 문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개정된 내용 한번 볼게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그때는 보통 2% 적용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실제보다 과다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2%를 내라. 가산세를 2% 똑같이 매기는데 전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만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만.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여러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는 1% 적용을 배제하겠다. 1%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적용 배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세금계산서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거 틀리면 원래 몇 프로 때리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사실과 다른 건 전체를 2% 때렸는데, 지금은 그 부분만 1% 때리겠다는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부분에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과액과 부가세액, 작성일자 등 필수적으로 기재일 사항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만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게 틀리면 우리가 이제 단순 착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단순 착오라고 해야지 실제 그분 가산세 없이 넘어가는데 착오라는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2%가 아니라 1%로 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개 바뀐 거 말고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여러분. 4번 보시면 30페이지에 자, 여기도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불공제 사항 중에서 단서 신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원래대로 하자면 잠깐 왼쪽에 옆은 그 부분 왼쪽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발급된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불공제시켰어요.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에 실제 공급해놓고 계산서를 한 3,000만 원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근데 지금은 올해 개정된 것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차이만 우리가 불공제시키겠다. 그래서 단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가액의 차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공제가 됩니다. 네죠.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주소지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은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놔두시고 그다음에 6번 오른쪽에 보시면 영세율 대상 외화 획득 용역의 투자 자문업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건 영세율이 되는데 이제 혹시 관련된 부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전문직 서비스업고 인력 공급업인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문업 같은 경우 금융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문업도 상호 면세주를 적용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 가서 영세를 적용받으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왔을 때 부가세를 안 내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문업 해당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33페이지 보십시오. 자, 10번에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적용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공부하면은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려면 공급일로부터 몇 년 이내 대손이 확정됐어야 되냐면 5년이 된 것만 대손 확정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몇 년이냐면 10년으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아까 뭐 판결이 있거나 어떤 소송이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다툼이 있으면은 5년이라는 기간이 금방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10년 이내에 거래가 있었던 10년 전에 거래에 대해서는 대손이 확정되면 그것도 대손세액 공제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년에서 공급일로부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대손금 손금 산입 범위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딴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돈을 받기로 계약서도 다 있고 준비가 확인이 된 날짜가 있는데 그날로부터 몇 년 동안만 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 공제를 추가로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대손을 인정받으려면은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가 파산이 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돼야 되는데 돈을 못 받기로 한 데로부터 일정한 기일에 지나면 예전에 안 받았어요. 근데 자 지금 추가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소기업만데요. 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 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도 대손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2년 더 추가됐습니다. 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대손 인정 못 받습니다. 2년이 지나도. 이제 여러분? 네. 그래서 왜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 대손금 같은 거 처리를 못하는 채권이 몇 개 있어요. 꼭 똑같은 돈 받을 돈인데 우리가 특수관계제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채권은 대손 인정 못 받죠. 그죠? 가지금. 그거는 인정해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회사 보증서 주고 빚보증서 주고 우리가 대신 물어준 채권. 그걸 이제 보통 구상채권이라고 하죠? 그런 건 대손 인정 못 받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여러분. 우리 특수관계자예요. 우리 계열사예요. 계열사한테 외상매출 채권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인데 그 계열사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못해서 파산 등을 선고를 받거나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 대손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계열사 건 다 인정은 받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 말고 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의 인정은 받는데 2년 혜택은 주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좀 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개념이 아닌 때만 혜택을 주는 거지, 계열사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주로 바뀐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래도 한 번은 보셔야 될 내용이라서 먼저 앞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제 뭐 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안 해보신 분들도 오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면 여러분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 앞에 얘기는 뭐 별 얘기 없어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방법이 뭐 가산법도 있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는데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고요. 하나만 넘겨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같은 거는 몇 방에 3번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빼서 하는데 매출세액은 곱하기 부가가치세율이죠. 근데 잘 아시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여러분 실제 대금을 줬다라는 걸 이유로 공제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받아야지만 공제받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